네, 이번 시간 탁구 이론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탁구 이론 두 번째 수업 서비스에 이어서 그 리시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서비스, 리시브라는 그 개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비스를 받아 넘기는 기술로 서비스되어 날아오는 공의 회전과 낙하 지점, 공의 속도 등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었을 때 그 공을 받아서 다시 타구하는 걸 리시브라고 합니다. 리시브를 할 때 공의 뭐 회전 방향이 뭐 역회전인지 그리고 정회전인지 그리고 낙하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을 다시 이제 타구에서 넘겨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해봐야지 그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리시브의 기본 자세가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야지 몸에 그 리듬감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라켓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사진 각도가 이래서 그렇지 보통 라켓은 이 몸 중앙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뭐 백핸드로 왔을 때 그리고 오른쪽 포핸드로 왔을 때 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탁구 라켓을 정 가운데 있어야지 반응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 한쪽 부분만 뭐 대비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반대쪽으로 공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탁구 라켓은 자기 몸 중앙 정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면은 펜홀더 그립과 쉐이크 핸드 그립이 있는데요. 요거 펜홀더는 과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도 그렇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사용했던 그립입니다. 이 펜홀더 라켓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아, 예전에 이제 드라이브나 스매시 쪽에 공격에 좀 유리하다고 해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게 이 백핸드 플레이에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수비 범위가 좀 좁고 체력 소모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백핸드 쪽으로 공이 왔을 때 반응하고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패널드 그립은 그 포핸드 방면에 있는 한쪽 면만 사용하고 이 뒤쪽 면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쉐이크 핸드 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쉐이크 핸드 그립은 양쪽 면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쉐이크 핸드 그립의 장점은 양쪽 면을 다 사용하면서 백핸드, 포핸드 양쪽 다 타구하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은 쉐이크 핸드 그립, 쉐이크 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스트로크는 여러분들이 그 탁구공을 타구하는 그 동작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로크가 뭐 커트가 있고 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매시, 뭐 드라이브 같은 이 기술들이 있는데 이 스트로크를 행할 때는 그 상대방이 그 공을 어떻게 쳤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구질과 방법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커트가 나와 있습니다. 커트. 커트. 이 커트는 공에 역회전을 주는 건데 이 공의 그 지금 밑부분이 보이죠? 공의 약간 하단 부분에 회전을 줘서 공을 상대방 코트로 낮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뭐 선수들은 리시브를 할 때 이 커트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요. 커트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왜 사용을 많이 하냐? 상대방이 스매시나 드라이브로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 높게 뜨지 않고 이 낮게 바운드 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동작을 보이면은 이 라켓이 위에서 아래로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게 보이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 하단 부분에 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쇼트. 쇼트는 공이 바운드된 후에 바로 받아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어, 회전을 크게 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의 타이밍을 좀 뺏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좌우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리턴을 해서 상대방이 어, 타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쇼트를 보통 우리가 뭐 위에서 탑스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밀어치는 경우도 있고요. 회전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매시,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스매시. 근데 때리긴 타구는 하는데 잘 상대방 코트에 맞지는 않죠. 이게 회전을 잘 해야 되는데 공이 회전이 잘 걸려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세게만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허리 부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지나서 거의 내 얼굴 왼쪽을 지나갈 정도까지 이게 몸 회전을 하고 탁구 라켓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탁구 라켓이 오른쪽 허리쯤에서 시작해서 왼쪽 내 얼굴 방향 쪽까지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회전이 되는데 스매시는 뭐 가장 득점이 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높게 바운드했을 때 바로 이 스매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은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인데요. 스매시만큼 높게 바운드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뒤로 두고 둔 상태에서 강하게 어, 그 탑스핀이라고 하죠. 상단에 회전을 주어서 상대방 코트로 보내는 기술을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뭐 굉장히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같은 드라이브인데 이건 백핸드죠. 백핸드는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공이 왔을 때 백핸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하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는 손목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포핸드 드라이브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면 공의 궤적에 따른 스트로크 위치가 나와 있어요. 보면 쇼트, 공이 바운드 된 후에 바로 최대한 빠르게 툭 밀어치거나 살짝 상단 부분에 회전을 주어서 원하는 방향과 코트로 보내는 걸 쇼트라고 하고요. 자, 공이 정점에 있을 때, 많이 떴을 때 강력한 회전을 통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걸 스매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매시보다는 공의 궤적이 낮지만 강력하게 상단에 회전을 주어서 상대방 코트로 상대방 진영으로 타구하는 법을 드라이브 기술이라고 하고요. 커트는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회전 방향이 완전 다르죠. 이 공에 이제 이런 것부터는 상단에 이제 회전을 주는데 이 커트는 이제 하단에 백스핀을 줘서 역회전을 주어서 공을 많이 띄우지 않도록 해서 상대방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 모양이 있죠? 이렇게 방향선이. 여기 이제 라켓을 휘두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공의 궤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는 거고요. 경기 전략 익히기 해서 경기 전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이 포핸드 쪽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백핸드 방향, 반대쪽 방향으로 공을 보냈을 때 실수가 많고
대처하는 게 미흡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백핸드 쪽으로 보내야겠죠. 상대방이 잘 받기 어려워하는 쪽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그런 전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대한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상대가 리시브하기 어렵게 서비스를 한다. 즉, 백스피든 탑스핀이든 상대방이 공격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은 공을 많이 띄운다고 하거나, 뭐, 상대방이 받기 좋게 공을 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바로 스매시나 드라이브를 통해서 득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리시브하기 어렵게 공을 많이 띄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리시브한 사람들 또 나오는데 반대로 리시브한 사람도 공이 높게 떠서 오지 않고 공격하기 좀 어렵다 하면 다시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다시 높게 바운드 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뭐 공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커트라든지 뭐 푸시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푸다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사실 전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도크를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푸더크는 다리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이동하고 왼발을 내밀면서 공을 친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푸더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어느 순서로 한다?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움직인다. 첫 번째 왼발 가고 그 다음 오른발이 가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죠. 오른발, 왼발 순서로 이동을 하고 나서 공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좀 연습을 해봐야지 할 수 있는 동작 같습니다. 복식 경기 전술. 여러분들 복식 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복식 경기 전술 전략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탁구는 뭐 배드민턴이랑 비교를 하자 보면 배드민턴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배드민턴은 랠리를 할 때 누가 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쳐도 돼요. 타구를 해도 돼요. 탁구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이 두 번 연속으로 타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서비스를 넣었다. 맨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대각선에 있는 상대방 코트로 서비스를 해야겠죠. 이쪽이요. 이 친구가 이제 리시브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리시브를 해서 볼이 넘어가면은 이 친구는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공격 또는 리시브를 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해야겠죠.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또 타구를 하겠죠. 그럼 아까 리시브한 선수는 타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자, 이 친구가 타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한 사람이 연속으로 두 번 타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지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지를 서로 약속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탁구 경기에 대한 뭐 종목,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규칙, 그리고 뭐 수신호, 뭐 퀴즈도 뭐 해볼 건데요. 어, 강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